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지금 벡터의 덧셈하고 뺄셈 실수배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내적은 곱셈에 해당하는 연산이에요. 나중에 대학을 가면은 외적이라는 개념도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적만 배우게 되니까 그냥 내적이 곱셈의 벡터의 곱셈 연산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정의가 뭐냐? A 벡터 내적, 자, B 벡터. 내적을 표시하는 기호는 여기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곱하기의 형태처럼. 근데 곱하기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벡터의 내적 기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 자,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예요. 아, 그럼 이 세타가 뭐냐? 자, 벡터 A와 B 벡터가 이루는 그 각이에요. 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런데 그 각을 사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각도도 있고 이렇게 각도도 있잖아요. 세타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각만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적을 구하면요 이거 길이니까 숫자고 이거 길이니까 숫자잖아요. 코사인 세타도 숫자잖아요. 아, 내적의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 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두 벡터를 더하면 벡터가 나왔고요, 빼도 벡터가 나왔고 실수 배를 해도 벡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벡터의 내적은 그 결과가 벡터가 아닌 뭘로 나온다? 스칼라, 즉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만 표시하는 그 스칼라 값이 나온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값에, 자, 여기 파이고 여기 2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x 함수값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A 벡터의 길이하고 B 벡터의 길이는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든요. 양수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파이까지는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예각, 그 다음에 여기가 둔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 내적 값을 보니까 그 두 벡터 간에 만드는 그 각이 예각일 때는 내적의 결과가 양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둔각일 때는 음수로 나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꼭 양수만 나오거나 꼭 음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타 값에 따라서 양수가 나올 때도 있고 음수가 나올 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내적 연산의 이제 기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자,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내적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A 벡터의 성분이 A1, A2고 B 벡터의 성분이 B1, B2라고 하면, 자,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결과의 그 성분은 바로 이렇게 X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B 벡터 성분끼리 곱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A1 성분으로만 다시 쓰는 거예요. A 벡터를 성분으로 쓰면 A1, A2죠. 그 다음에 내적 B1, B2 이렇게 내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적의 결과는 뭐가 나오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성분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요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첫 번째,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와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정의에 따르면 A 벡터 절대값 곱하기 B 벡터 절대값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얘는요 B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요 이 값을 보세요. 어차피 얘랑 얘 값 똑같고 얘랑 얘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세타인데 두 벡터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요거 세타 값이 달라지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A 벡터고 이게 B 벡터인데 이 A 벡터가 일로 가고 B 벡터가 일로 온다고 해서 이 사이각이 달라지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왠지 이 내적 연산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실수의 연산 법칙, 다항식의 곱셈 공식과 같은 비슷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내적의 연산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뭘 증명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같다는 걸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에 입각해서 이것도 얘랑 같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왜냐? 자, 얘를 풀어 헤치는 방식이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자, K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K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에서 자 일단 좌변을 정리를 해주면은 A 벡터 그 다음에 절대값 곱하기 K 곱하기 B 벡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우변은요 K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A 벡터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랑 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 K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빠져나오면 K 곱하기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똑같죠? 좌변하고 우변 똑같아졌습니다. K 값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그냥. 이유가 뭐?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K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먼저 좌변 A 벡터 곱하기 K B 벡터예요. 자 이게 K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랑 어떻게 똑같냐 이거거든요. 좌변부터 먼저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는 좀 중요합니다. 자 A 벡터 그 다음에 곱하기 K 곱하기 B 벡터 그 다음에 코사인 요거 두 개에 대한 세타예요. 됐죠? 그러니까 세타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 2라고 합시다. 제가 왜 세타 1하고 세타 2라고 했는지 왜 알 수 있냐면요. K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가 음수면은요. 원래 A 벡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B 벡터면은요. 자, K가 음수라면은 방향이 원래 B 벡터는 요건데 K가 만약에 음수면 KB 벡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KB 벡터는. 음수니까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때 만들어진 값은 세타 1이라고 써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세타 2라고 썼으니까. 세타 2라고 써야겠네요. 그쵸? A 벡터와 B 벡터의 그 세타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180 마이너스 세타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세타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가지고 만약에 K 곱하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쓴다면 좌변은 A 벡터 곱하기 K B 벡터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각도. 그렇죠? 두 벡터 간에 만들어지는 각도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지금 K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K는 밖으로 나갈 때 뭘로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K로 나가야 되죠. A 벡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K 빠져나갔으니까 B 벡터까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써줘야 될 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 코사인 세타에서 얘가 2, 3면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 얘가 계산을 했더니 두 개 다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 K,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K가 0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 K가 음수이든지 관계없이 얘랑은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얘랑 같은 거 여러분 또 혼자 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인데요.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요게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C 벡터랑 같다. 요거는 성분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하고요. 자, 내적. 자, 여기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하고 C 벡터의 성분을 C1, C2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더해줄 수 있죠?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입니다. 그런데 내적은 역시 X의 성분의 곱 더하기 Y 성분의 곱이니까요. A1 곱하기 B1 더하기 C1 더하기 A2 B2 더하기 C2 이렇게 되는 거죠. 좌변 정리하면은 A1 B1 더하기 A1 C1 더하기 A2 B2 더하기 A2 C2가 됩니다. 자, 우변은요. 성분 가지고 하면은 똑같이 A1 그 다음에 A2 내적 B1, B2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A1, A2 그 다음에 C1, C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 계산하면 X의 성분 더하기 Y의 성분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요거 해주면 요렇게죠. A1, C1 더하기 A2, C2거든요. 요거 다 더한 게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그 식들이 이 범위 안에서는 다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 벡터 내적 A 벡터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똑같은 벡터니까 0도죠. 그러면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A 벡터 코사인 0도거든요. 근데 코사인 0도 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자, 똑같은 벡터의 두 내적은 똑같은 두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역시 두 벡터의 내적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둘 다 잘 아셔야 됩니다.